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3장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1입니다. 다음 조항의 전체 저항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저항 계산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계산하면 될까요? 이쪽 끝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저항, 이러한 합성 저항의 값을 계산할 때에는 직렬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이쪽부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구하면 되겠죠. 몇 옴인가요? 9 더하기 1, 15옴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15옴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계산하면 되죠? 요 15옴과 15옴의 병렬을 계산하면 되겠죠. 병렬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계산되죠? R1과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을 때 이거의 병렬을 구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아마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겠지만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5옴과 15옴을 병렬로 하면 얼마가 되느냐? 15 곱하기 10, 15 더하기 10 이거를 계산하면 되죠. 150 나누기 25니까 계산하면 6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옴과 15옴의 병렬을 계산하면은 6옴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옴이 되고요. 그럼 6옴과 4옴과 2옴을 직렬로 계산하면 되겠죠? 직렬로 계산하면은 12옴이 여기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12옴과 이 4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2옴과 4옴을 병렬로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은 12 곱하기 4, 12 더하기 4 해서 16분의 48 계산돼서 3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요 3옴과 4옴이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6, 14 더하면 10옴.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의 값은 10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연습 문제 3.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로가 있을 때 저항 R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 회로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항 R 값만 구하는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우선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전원이 15A라고 하는 전류 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15A 가서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15 빼기 I. 15가 이렇게 가서 나뉘어지니까 이쪽 I만큼 가면은 이쪽은 15 빼기 I만큼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리고 이쪽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병렬로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쪽 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 R 저항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과 12의 병렬 저항값을 계산해 보면은 12 곱하기 8,
12 더하기 8 해서 20분의 얼마죠? 96인가요? 계산하면은 4.8옴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하면 4.8옴의 저항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키르호프 법칙으로 이제 방정식을 세워 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압 해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갈 때 전압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쪽으로 갈 때 전압은 올라가죠.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4 V는 IR 이렇게 계산이 되죠. 전압 강하의 값은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되죠. 전류는 얼마인가요? 15 빼기 I. 저항은 4옴이죠. 그래서 4 곱하기 전류 값이 얼마죠? 15 빼기 I만큼이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압 값이 내려가게 되죠. 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렇죠? 전압 값이 얼마가 내려갑니까? IR로 계산해도 되지만 여기 16V라고 뭐 적혀져 있죠. 그래서 16V를 바로 써도 됩니다. 전압이 얼마나 떨어지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16V만큼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거 두 개를 지금 하나의 저항으로 묶었죠? 4.8옴으로 묶었죠. 그래서 이 묶은 저항에다가 전류는 얼마가 흐르나요? 이쪽으로. I만큼이 그대로 흐르는 거죠. 통합된 저항으로. 그래서 얼마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나요? 빼기 4.8의 I. 그렇죠? IR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어떻게 되나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전압 강화의 합은 합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방정식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I가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미지수가 하나 더 있죠. R.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저항값이죠. 그래서 여기 미지수가 I도 있고 R도 있어요. 그러면 방정식을 하나 더 세워야 된다 이거죠. 미지수가 두 개면 방정식도 두 개여야 되죠. 자, 방정식을 하나 더 어떻게 세웁니까? 키르호프 전압 법칙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키르호프 법칙으로 만약에 여기를 돌리려고 하면은 전류 전원의 위아래 값은 지금 모르죠. 그래서 전압 강화식을 세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그 식을 어디서 세우죠? 바로 여기서 세우게 되죠. 아까 16V가 IR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6V는 어떻게 돼요? VIR. I 우리가 구하고자 R. 이게 방정식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1번에서 지금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요 계산을 하면은 60 빼기 4i 빼기 16 빼기 4.8i는 0.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44는 넘기면 8.8i가 되죠. 그래서 i는 값이 얼마 되나요? 8.8분의 44가 되니까 이 값이 얼마인가요? 계산하면은 5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I 값은 5A가 되고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R은 16 나누기 I인데 I가 지금 얼마죠? 5ohm이죠? 5를 계산하면은 3.2ohm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 R 값은 3.2oh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좀 더 다른 방법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풀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키르호프 전압 법칙, 키르호프 전류 법칙으로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푸는지 좀 더 제너럴한 방법도 한번 제가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저항값은 얼마가 나오죠? 3.2ohm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좀 더 일반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키르호프 전압 법칙 KVL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VL로 풀 때 우리가 미지수를 뭘로 선택하나요? 노드 전압으로 노드 전압으로 놓죠? 자, 노드 전압으로 놓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 노드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세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는 접지로 잡죠. 하나는 접지로 잡고 이쪽을 V1, 이쪽을 V2 하면은 미지수가 두 개가 밖에 없죠. 근데 미지수 V1, V2가 있고 또 저항 R이 있죠. 그래서 총 3개의 미지수가 있게 되죠. 총 3개의 미지수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몇 개를 세우면 되나요? 3개를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KVL로 이건 KVL이 아니구나.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KCL이죠. 미지수 로드 전압을 잡았을 때는 KCL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르호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들어온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다. 이쪽 노드에서 들어온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다 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R분의 V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전류가 어떻게 되죠? 15ohm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15ohm 들어오는 전류는 15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죠? R분의 V죠. R은 4ohm. 전압값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지금 접지로 잡았으니까 전압의 차이는 V1이 되겠죠? V1 빼기 이게 0이니까 0이 되겠죠. R분의 V.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R분의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이 나오죠? R분의 이쪽 전압 차이는 얼마죠? 16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6. 이렇게 해서 방정식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나요? 이쪽 노드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전류가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랑 합이 같다. 이렇게 계산해서 방정식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까 계산했죠? R분의 16. R분의 16. R분의 16에서 전류가 들어오죠? 이 들어오는 전류가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게 0이고 V2니까 R분의 V2죠. 이게 R이 얼마죠? 8ohm이죠? 8분의 V2 빼기 0이 되겠죠? 0.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또 전류도 있죠? 나가는 전류는
12분의 V2 빼기 0.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방정식을 몇 개 세워야 되죠? 미지수가 지금 V1, V2, R 있으니까 3개를 세워야 되죠.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세우나요? 바로 요 사이, 여기서. 어떻게 세우죠? V1과 V2의 차이는 16이다. V1 빼기 V2는 얼마다? 16이다 해서 세 번째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요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V1, V2, R를 모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연습 문제가 지금은 요 저항값만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만 만약 이쪽 전압값까지 같이 구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했죠? 자, 요거는 이제 KCL로 푼 방식이고 KVL로 푸는 방식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로 풀 때는 어떻게 되죠? 미지수가 노드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럼 미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미지수를 이쪽은 15ohm이고 몇 개를 넣을까요? 이쪽을 I1, I2, I3, I4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이쪽은 15ohm이고 I1, I2, I3, I4 그렇죠? 이렇게 계산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저항 R까지 총 5개가 된다 이거죠. 자, 5개가 되니까 뭐 식을 총 5개를 세우면 되겠죠. 자, 이거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 15ohm이 I1과 I2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15A가 I1 플러스 I2로 나뉜다. 이것이 1번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KVL 하기 전에 이 I2가 I3와 I4로 나뉘죠? I2가 I3와 I4로 나뉜다. 이것이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VL 한 바퀴 돌 때 전압 강하의 합이 0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서 이쪽 올라갈 때는 전압이 올라가죠. 얼마만큼? IR만큼. 4I1만큼 올라가죠.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전압이 내려가죠. 얼마만큼? 16V만큼 내려가죠. 그다음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죠. 얼마만큼? 8I3만큼 내려가죠. 내려가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이제 뭐 저항이 없으니까 전압 강화가 0이죠. 그래서 강화의 합이 뭐다? 0이다 해서 세 번째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V를 뭐 굳이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이건 이제 단위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KVL 수식으로 또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봅시다. 이렇게 올라갈 때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I3만큼 8I3만큼 전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쪽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압이 내려가죠. 얼마만큼 내려가죠? IR만큼 12I4만큼 내려가죠. 내려가서 그거의 전압 강하의 합이 0이 되겠죠. 0이 돼서 요게 네 번째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방정식 4개 세웠어요. 근데 미지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R까지 5개. 마지막 방정식은 어디서 세우죠? 이쪽에서 세우면 되겠죠? 어떻게 세우면 되나요? IR은 얼마? 16. 16은 V는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일어나죠? I2R. I2R 해서 요게 5번째 방정식이 됩니다. 이 총 방정식 몇 개가 필요하죠? 5개. 여기는 몇 개 필요하죠? 총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5개, 3개,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보여줬던 R만 구하는 방식에서는 2개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방정식을 5개짜리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3개짜리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2개짜리를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 더 복잡하게 푸느냐 더 간단하게 푸느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문제 3.4번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